안녕하세요. 이대로 묻어두기는 아까운 이야기가 있어서 욕먹을 각오하고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아무리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지만 제가 그런 일의 주인공이 될 줄은 또 몰랐네요.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솔직히 저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판사셨고 할아버지께서는 국회의원으로 지낸 적도 있어요. 어머니는 외교관이셨다고 하는데 결혼 후 일을 그만두셨죠. 아무튼 부모님이며 조부모님 양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평범한 집안은 아닙니다. 그런 집에 외동딸로 컸으니 부모님 기대가 얼마나 크셨겠어요. 덕분에 저는 어렸을 적부터 온갖 조기 교육이며 발레며 미학, 과외 같은 교양 교육까지 엄하게 받아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부모님께서는 인간이라면 갖춰야 할 도덕적인 소양까지 빠뜨림 없이 가르치셨어요. 어머니는 돈만 많다고 사람이 잘난 게 아니라며 아버지가 법을 집행하시는 정의로운 분이니 그 딸인 저도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전 운 좋게 돈 많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사고를 치고 부모님 뒷배경으로 넘어가고 이런 짓을 저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제 집안을 숨기고 누가 대놓고 물어보기 전까지는 먼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중학생 동창 친구 중 하나는 20살이 넘어서야 저희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알고 깜짝 놀란 일도 있을 정도였어요. 이런 말을 대놓고 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저는 부모님의 열성적인 교육 덕분에 학교 공부도 잘 해냈고 얼굴도 어머니를 닮아 눈에 띄는 외모였기 때문에 학창시절엔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집안이 엄해서 누굴 사귄다거나 하는 생각은 감히 할 수 없었어요. 명예와 남들에게 비춰지는 시선을 중요시하시고 늘 저더러 얌전하기를 요구하는 엄한 분위기이다 보니 사춘기는 온 줄도 모르고 지나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사춘기가 늦게 왔어요. 일명 중2병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고2 때 와버린 거죠. 대학 입시를 본격적으로 설계할 중요한 시기에 반항심이 가득 차 그때 난생 처음으로 연애도 해봤습니다. 학생 신분의 연애라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제 첫사랑인 그 친구와는 정말 건전하게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그 시간만의 추억을 쌓으며 서로를 소중히 생각했어요. 제 행동을 너무 통제하는 집에 불만이 넘치다가도 학교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나면 금세 기분이 좋아지고 별거 아니지만 매점에서 사다 준 간식이면 기분 전환이 됐었죠. 또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 당시 학생답게 참 잘 사귀어왔어요. 제 부모님께 들키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학교 마치면 꼭 집까지 데려다주고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어 독서실에서 좀 더 공부하고 오겠다는 핑계로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집에 들어가거나 하는 식으로요. 저는 강압적인 집안 분위기가 싫어서 남자친구에게 자주 답답하다고 말하면서 저희 집안 사정이며 부모님 직업이며 모든 걸 털어놨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웬만해선 아예 자기 가족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 친구도 나랑은 다른 이유지만 뭔가 어두운 가정사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거나 혹시 집에서 학대라도 당하나 싶은 그런 거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더군요. 하루는 제가 도저히 못 참겠었어서 대놓고 물어보니까 남자친구가 우물쭈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자기 위에 형이 한 명 있는데 부모님이 전부 형만 좋아라 하고 자기는 거의 없는 자식인 양 관심도 없다고 사랑받고 자란 적이 없으니 자기도 가족에 대해 할 말이 많지 않은 거래요. 집은 그냥 딱 잠만 자는 곳이라면서요. 자기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챙겨 먹는지 아예 관심도 없다고 말하더군요. 남자친구가 그 당시 등교할 때마다 매점에 들러 빵을 사 먹어서 지각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아침을 안 먹고 오나 싶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더군요. 저는 남자친구가 안쓰러워져서 위로도 해주고 가끔 집에서 과일도 들고 와 빵 대신 과일이 더 건강할 거라고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서로의 깊은 속사정까지 알게 되니 저희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둘 다 대학생이 되었을 무렵 그 친구가 제게 이별을 통보하고 저희가 헤어지게 된 건 제게 있어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서로 다른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벌써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시집 가는 거에 기대를 걸으셨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사귄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부모님은 선을 봐라. 이 집안이 대대로 뼈대 깊은 명문가다. 경제계에서 한 자리 하는 집안이라 하더라. 하며 제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선자리를 주선하셨어요. 제 마음대로 선자리에 빠졌다가는 부모님과 할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져 앞으로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질 걸 알았기에 저는 그동안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멍만 때리고 오고 그랬었어요. 당시 남자친구에게는 이 사실을 비밀로 했었습니다. 사실을 밝히면 배려심이 깊은 남자라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선보는 걸 알면 분명 속에는 천불이 날 텐데도 집안에서 제 처지를 생각해 참고 허락할 게 분명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런 식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남자친구를 속이고 제 선에서 적당히 처리해야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길을 걷다 우연히 제가 선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오해를 해서 저희는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을 이야기하니 남자친구는 자기를 속였다는 게 더 실망스럽다며 다시는 저를 믿지 못할 것 같다며 이별을 고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가 잡으려고 전화도 해보고 남자친구의 자취방에도 찾아가 보았지만 전화번호도 바뀌고 그 짧은 사이에 방도 이미 뺐더군요. 제 첫사랑은 그렇게 아예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제 주변에 전 남자친구만큼 제가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을 못 자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나 수면제를 먹고 나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지낸 지 며칠 갑자기 배가 미친 듯이 아픈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더군요. 제가 임신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동안 밥도 안 먹고 약도 무분별하게 복용한 탓에 유산되고 말았다고요. 그러면서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수술 후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한없이 울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산 사실은 저만 알고 있었어요. 아이의 아빠인 그 친구와도 이미 헤어졌고 연락도 닿지 않으니 부모님께 알려봤자 좋을 일이 없겠다 싶어 그냥 함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이별과 유산이란 비극이 연속적으로 닥쳐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한동안 살아도 산 게 아닌 것처럼 지내다가 이렇게 살아봤자 아까운 청춘 낭비에 저만 손해다 싶어 그때부터 서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부모님께서는 꾸준히 선자리를 주선하셔서 저도 마음을 달리 먹고 나름대로 열심히 선을 보았어요. 아마도 저를 그렇게 쉽게 떠나버린 그 친구에 대한 복수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보다는 꼭 내가 더 잘 살아 보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사업을 크게 하는 집이었어요. 그 당시 저희 집에 악재가 겹쳐서 집안 사정이 조금 휘청였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제가 결혼할 집안에 더욱 목숨을 거시더군요. 무조건 그 사람 잡아서 결혼하라고 닥달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 건 아니었어요. 집안도 흠잡을 데 없고 7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저보다 어른스러운 모습이 마음에 들었죠. 알게 모르게 제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던 터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남자가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니 매일이 또 즐겁고 행복하지도 않더군요. 남편은 자기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회사 내에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바쁘게 살았어요. 일벌레란 호칭이 어울렸죠. 결혼 전에는 포부가 크고 미래를 멀리 내다볼 줄 아는 것 같은 점이 멋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가정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더군요. 남편 출근 전에 아침 차려서 출근시키고 일이 바쁘다며 새벽이 다 되었어야 퇴근하는 날이 부지기수라 저녁도 혼자 챙겨 먹고, 그러면서도 남편이 결혼한 여자가 밖에 막 돌아다니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눈치라서 마음대로 외출하기도 힘들었죠. 저는 혼자 살 때보다 더 외롭고 우울해졌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대체 언제 오냐고 너무 외롭다고 말하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당신이 애도 아니고 왜 바깥 일하는 사람한테 찡찡대는 거야.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기만 하면서 밖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한테 투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어요. 전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한 적 없습니다. 돈도 많으면서 가정부도 고용 안 해줘서 그 넓은 집도 제가 매일 쓸고 닦고 식사 준비도 설거지도 빨래도 전부 다 제가 도맡아 했어요. 부모님 집에서 살 때도 한 적 없는 독박 가사 일을 하려니까 언제 제 처지가 이렇게 됐나 싶어 서럽더군요. 남편은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과 싸우는 도중 말다툼을 하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내가 정말 당신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아? 다 당신 집안 보고 결혼한 거야. 나름대로 정치계나 법조계의 인연이 깊다 해서 그거 믿고 결혼했더니만 다 옛날 얘기고 순 허풍뿐이라 솔직히 마음 같아선 이혼하고 싶지만 참는 거야. 알아? 그러니까 외롭네 뭐네 나한테 요구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 아무리 감정이 없다지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고통스러운 말이었지만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가버리는 남편의 등에 대고 비난이나 애원을 떠나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제 스스로가 더 답답하더군요. 부모님께 전화라도 하면 아직 집안 사정 안 좋은 거 모르냐고, 어떻게 끝까지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냐고, 부잣집에 시집 보내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잘 살아야지, 전부터 애가 근성이 없었다면서 욕만 잔뜩 먹었어요. 그러던 차에 남편 남동생이 해외에서 잠시 귀국한다고 해서 집안 행사 겸 남편 남동생을 볼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과 제 결혼식에도 안 왔던 터라 처음으로 뵙는 거였죠. 해외에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아예 눌러붙을 작정인 것 같다며 남편이 지나가듯 얘기했던 게 기억났어요. 시댁 식구가 모이는 자리이니 나름대로 신경 써서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미리 예약된 식당에서 잠시 얼굴 보는 거였는데 남편은 그래봤자 헛수고라며 남동생이 자기랑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분명 얼굴만 비추고 가버릴 거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시부모님과 어떤 남자가 함께 앉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눈치껏 저 사람이 도련님이겠구나 생각했어요. 가서 인사를 하려고 얼굴을 확인하는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의 남동생은 다름 아닌 제 첫사랑이었어요. 그 남자도 깜짝 놀란 눈으로 제게서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그날 식사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지 남편의 남동생은
그 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절 모르는 척 하더군요. 제 상태가 이상하단 걸 눈치채고 남편이 일찍 일어나자 해서 그렇게 식사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남편이 안 그래도 저놈이 웬일로 앉아서 겸상을 하길래 자기 속이 다 부대꼈는데 제 덕에 빠져나올 수 있었다며 카드를 쥐어주곤 오랜만에 옆에 있는 백화점에서 쇼핑이라도 하라고 말한 뒤 자기는 볼 일이 있다며 먼저 가보겠다 하길래 저만 덩그러니 남았죠. 백화점에 갈 기분도 아니고 집에 혼자 돌아가봤자 머리만 더 복잡할 것 같아서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나 한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가에 비친 제 모습을 본 건지 그 친구, 남편의 동생이 카페로 들어와 제게 말을 걸더군요.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좀 당황스럽다. 형이 결혼한다더니 그 상대가 너인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걱정하지 마. 부모님이나 형한테 우리가 전에 사귀었다는 얘기 할 마음 없어. 그래, 고마워. 처음엔 어색한 대화가 어느새 안부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풀리더군요. 서로의 첫사랑이기도 했지만 한때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한 사이나 다름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제 마음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제가 그 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유산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형이 잘해줘? 결혼하니까 좀 어때? 그냥 넌 좀 어때?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어? 대체 외국엔 언제 간 거야? 아니, 너랑 헤어지고 나서는 정식으로 누구 사귀고 그랬던 적 없어. 출국한 건 너랑 헤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했어. 솔직히 제정신으로 한국에서 제대로 살 자신이 없어서 그냥 말도 안 통하는 해외로 도망가서 사는 게 마음 편하겠다 싶었거든. 덕분에 거기서 할 일 하면서 잘 살고 있어. 별 생각 없이 물었던 건데 의외의 대답에 심장이 쿵쿵 뛰더군요. 외국에 나갔다 왔어도 저랑 교제했을 때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겉모습 때문이었을까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보자는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랑 보는 건 오랜만이라 잠시 가봐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집에 돌아와 또 복잡한 머리를 붙잡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그래도 도련님이 전 남자친구라니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어요. 시간이 지나 자정이 가까이 넘었는데도 남편은 또 돌아오지 않더군요. 헤어진 첫사랑을 시댁 식구로 다시 마주하니 어쩐지 남편에게 죄짓는 기분이 들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겁니다. 누군가 싶어 받아보니 익숙한 목소리더군요. 그 친구였어요. 여보세요? 웬일이야? 번호는 어떻게 한 거야? 아버지 비서한테 몰래 물어봤어. 그보다도 너 지금 어디야? 집이라고 대답했더니 급하게 할 말이 있다고 이유는 가서 설명할 테니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문자로 집 주소를 찍어 보내주고 기다리니 얼마 안 있어 그 친구가 도착했습니다. 그 친구는 어두운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너 형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진지한 얼굴로 그렇게 묻는데 차마 대답할 수가 없더군요. 저도 그 사람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집안만 보고 한 결혼이었으니까요. 제가 시선을 피하며 아니라고 솔직하게 대답하자 그 친구는 안도의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거 보고 너무 슬퍼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 핸드폰에 영상을 하나 틀어주는데 웬 남녀가 같이 호텔로 걸어 들어가는 영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 사이 같아 보였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영상 속의 남자는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어요. 또 남편의 옆에 다정하게 붙어있는 아가씨는 바로 남편의 비서였죠. 가끔 남편이 출장을 떠날 때 비서가 늘 저희 집으로 직접 남편을 모시러 왔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봐서 모를 수가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찍은 거냐 물으니 친구 만나고 나서 자기가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묵을 호텔로 가다가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사람이 보여서 자세히 보니 자기 형이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봐도 불륜 현장이 틀림없어서 일단 찍어두고 형수가 저인지라 이걸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고민하다가 아까 형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제 대답을 듣고 알려주는 거라고요. 영상을 보다 보니 그동안 억눌러온 분노가 치밀더군요. 결혼 후에 단 한 번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 반면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무 의무를 다 하지도 집안에 충실하지도 않았으면서 뒤로는 자기 비서랑 이딴 식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그것도 모르고 전 외롭다고 호소하고 상처받고 그랬던 제 지난 날이 떠올라 눈물이 계속 흐르더군요. 그걸 가만히 지켜보던 그 친구가 휴지를 건네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혹시라도 형과 이혼할 거면 자기한테 말해달래요. 자기 아는 친구가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고 승수율도 엄청 높으니까 부탁해 놓겠다고 하면서요. 전 망설임 없이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참고만 살 순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그 친구는 빠르게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고 저는 그 친구가 보내준 영상을 증거물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남편이 노발대발하며 미친 거 아니냐고, 감히 어디서 이혼을 입에 담냐면서 저를 협박하더군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전 이혼 소송을 감행했어요. 동영상에다가 회사에서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어떤 사람이 비밀스럽게 제게 연락을 취해서 회사 내에서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는 사진까지 보내주더군요. 그것까지 증거로 써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배상하게 되었고 저희 집에서는 겨우 시집 보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냐며 부모님이고 할아버지고 역정을 내시길래 그 길로 그냥 가족과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고 응원해주는 게 가족이지,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피가 섞였어도 가족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가족과 연을 끊으니 그동안 감시당하는 것 같던 삶에서 벗어나게 돼서 후련합니다. 그 후에 그 친구도 이 일을 계기로 집안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해준 데다 이혼 소송에도 큰 도움을 줘서 한동안 계속 연락하고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묻어뒀던 마음이 다시 생겨나더군요. 게다가 이대로 저의 유산 사실을 평생 숨기는 것도 그 친구에게 몹쓸 짓이다 싶어 저는 그 친구에게 솔직해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유산 사실을 밝히니 그 친구가 울면서 제게 크게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덕분에 지금은 무사히 이혼도 했고 옛날 일이라 크게 힘들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우물쭈물하다가 말하더군요. 제게 반지를 건네면서요. 그러면 이제라도 다시 자기를 만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같이 살지 않겠네요. 자기는 처음부터 늘 똑같은 마음이었다고, 한 번도 절 잊은 적 없었다고 하더군요. 세상의 시선 때문에 선뜻 수락하기는 어려웠지만 결국 저도 같은 마음이었던지라 그 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면 그 친구와 함께 출국해서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누군가는 저희를 보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형수랑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냐며 혀를 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야 온전한 제 몫의 행복을 찾은 기분이 듭니다. 너무 오래 돌고 돌아 진짜 제 짝을 만나게 되었어요. 힘든 시간이 길었던 만큼 한번 잘 살아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사연이 올라갈 때쯤엔 이미 한국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있든 여러분도 꼭 여러분만의 행복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